안녕하세요. 이번 주도 끝나가는 금요일 도덕 시간입니다. 앞에 사진 보입니까? 이런 사진을 본 적이 아마 없을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흑백 사진도 참 귀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요즘에야 뭐 인터넷에서 핸드폰에서 언제라도 꺼내볼 수 있고 동영상도 아주 흔한 시절이지만 옛날에는 한 장 한 장이 굉장히 귀했던 그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렇게 벽에다가 가족 사진을 붙여놓고 보고 또 보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도덕 시간 역시 두 번째, 효란 무엇이고 가족사회의 도리가 뭐냐,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 시간 같이 수업하겠습니다. 자, 효자인데, 이 효자를 보면은 이 아들 자자가 있죠. 그 위에는 요게 늙을 노자라고 보통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효는 회의문자라고 보통 보는데, 노인과 아이가 같이 노는 그런 모습을 그렸다고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늙은 부모를 어린 자식이 이렇게 업고 있는 그런 모습의 한자라고도 해석도 하는데, 글쎄요. 아무튼 효는 그 노인과 어린아이가 함께 노는 그런 모습을 보통 그랬다고 보면 됩니다. 자, 저번 시간에 오륜 얘기했었습니다. 오륜이 뭐냐? 군신요의, 부자유친, 부부유별, 장유유서, 붕우유신. 그 중에 부자유친, 부자지간에, 부부유별, 부부지간에, 장유유서, 어른과 아이지간에 오륜의 3개가 가정윤리에 해당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뭐랄까요, 그 부자지간에 특히 자식의 부모에 대한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120쪽 120쪽에 보면은 이제 장서원 아들과 나이 드신 아버지와의 그런 얘기인데, 아버지가 계속 저 새가 무슨 새냐 하고 묻는 거죠. 몇 번 반복되니까 짜증내는 아들한테 엄마가 네가 어릴 때 너는 모르는 것을 보면 수십 번도 수백 번도 물었어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효에 대해서는 옛날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뭐 예수님 다 말씀하셨죠. 역시 그 뜻은 다 통합니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고 봉양하고, 자식들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이 내 부모에게도 똑같이 효도를 해라, 뭐 이런 얘기죠. 자, 오늘의 핵심, 효도의 방법이겠습니다. 자, 신체 건강이 첫째 효도의 방법입니다. 이것은 이따 더 저 밑에 그 과제, 설문지에도 나올 텐데, 효도의 방법을 쓰는 그 설문을 그 과제로 냈습니다. 그것을 써내면은 여러분의 그 수행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겠습니다. 지금부터 메모를 해가면서 쓰면, 이 수업을 들으면 훨씬 좋겠습니다. 첫째, 신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효도다. 신체발부 수지부모 불감회상 효지시야. 효의 시작이다. 옛날에 어른들은 이것을 뭐 달달달 외웠던 그런 문구입니다. 효경에 나오는 말씀. 두 번째 효도의 방법은 봉양입니다. 봉양은 반포지효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반포지효란 말은 거꾸로
어미한테 먹여주는 짐승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는 반대로 먹을 것을 이렇게 드리는 그런 효도다, 이런 뜻으로 보면은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는 그런 효도입니다. 이제 연로하셔서 힘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신 부모님한테 이제 장성한 부모 자식이 거꾸로 이제 어머니 아버지를 물질적으로 효도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봉양. 세 번째로는 공대입니다. 공손히 대한다. 말 한마디라도, 표정 하나라도 공손히 대하는, 그게 아주 중요한 효도입니다. 네 번째로는 불욕. 욕 먹지 않는다. 자, 욕 먹지 않는 것은 자신한테도 중요하지만 부모한테도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부부지간도 그렇지만 부자지간은, 부모 자식간은 더더구나 일심동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섯 번째는 양지. 기를 양자, 뜻지자. 부모의 뜻을 잘 받들어 모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굉장히 강조했던 그런 효도의 방법인데, 맹자, 공자, 맹자는 그 맹자. 우리는 요 전에 있던 그 봉양은 사실은 요즘 그 애완동물한테도 합니다. 아주 애지중지 개나 고양이 등등에 대해서 먹을 거 사주고 입혀주고 따뜻한 데로 이렇게 따뜻한 걸 해주고 차갑게 해주고 놀아주고. 참. 근데 이 양지라는 것은 그런 물질적인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모의 마음을 따라서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게 양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입신양명. 몸을 세운다. 입신. 몸을 드러낸다. 양명. 이름을 드날린다. 저 앞에 있었던 불욕, 욕을 먹지 않는 것이 아주 소극적인 효도라면, 요 입신양명은 적극적으로 자기가 출세해서 부모까지도 명예롭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내가 5월 달에 요 입신양명을 설명하면서 아마도 김연아를 보여줬을 겁니다. 손흥민도 좋고, 또 대통령도 좋고, 어떤 재벌도 좋고, 그런 사람들 보면은 부모조차도 아주 호강시켜드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자랑스럽게 자식을 생각하는, 그게 진짜 효도다. 그리고 아까 신체발부 수지부모, 이게 효의 시작, 효지시야, 효의 시작이다라면은 이 입신양명은 효지종야, 효의 끝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한테는 많은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 젊고 어리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하면은 자기가 훌륭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조차도 아주 명예롭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앞으로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효도 얘기를 강조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시간이 부모님들을 앉혀놓고 내 강의를 많이 한다면 효도를 얘기하기보다는 이제 자식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겠죠. 자식을 어떻게 하면은 충분히 사랑하고 또 지혜롭게 사랑하는가, 그 방법,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선생님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린 학생들을 앞에 놓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자, 그래서 이 5가지, 6가지, 이 신체 건강, 봉양, 공대,
불욕, 양지, 입신양명, 이 6가지 효도의 방법을 저 밑에 있는 그 설문지에 이 단어와 함께 뜻을 쓰면은 100점이 되겠습니다. 자,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하는 까닭은 뭐겠습니까? 그걸 묻는 게 어리석죠? 당연히 해야 할 도리죠. 거꾸로 부모한테 왜 자식을 사랑해야 되냐 하면은 내 자식이니까. 이외에 다른 이유는 2번째, 3번째, 4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부모한테 효도해야 되는 까닭은 그냥 부모님이니까 이유 없이 당연한 도리다 이거죠. 여기 뭐 희생하셨던 것을 생각하며 이것도 2번째고, 부모님은 나의 근본이니까 부모님을 공경한다. 이게 효의 근본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야 뭐 효도를 하면 네 그 행복이 올 거라느니, 네가 마음 편할 거라느니, 복을 받을 거라느니, 일이 잘 풀릴 거라느니, 그것은 뭐 그 다음 얘기입니다. 제일 기본 이유는 도리다. 자, 121쪽에 보면은 뭐 중국 얘기인데, 은퇴한 60세가 넘는 薛 씨가 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뭐랄까요, 귀중한 여행을 해드렸다는 거죠. 멀미 때문에 차를 못 타는 어머니를 위해서 인력거라는 말은 사람의 힘이 인력이죠. 사람의 힘으로 끄는 거는 술의 거자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끄는 술의 자전거일 수도 있고, 거기다 어머니를 태워갖고 12,000km를 걸으면서 중국 여행을 했다. 이런 효도는 어디에 해당되겠습니까? 글쎄요, 굳이 얘기한다면은 봉양보다는 양지 쪽에 가깝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꼭 원하는, 정신적으로 원하는 것을 해드린다는 점에서. 자, 교과서에서 한번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여행을 한 거니까 양지 쪽에 가깝죠. 효의 의미는 역시 부모님에 대한 것이고, 자애는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것이고, 우애는 형제지간에 하는 그런 도리입니다. 이것은 아마 간단히 얘기해서 가족 간의, 부모 형제지간의 그런 도리라고 하는, 오늘도 주제가 이것도 하나 들어있죠. 자, 그러면 가족 간의 도리를 다하기 위해서는 역시 답은 화성과 금성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얻은 지혜랄까, 터득한 그 진리는 이거예요. 화성과 금성에서 온 사람들이다. 남자, 여자, 그래서 부지간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부자지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같은 혈육이라고 해서 같은 피를 나눈 그런 동기간이고, 혈족이라고 하지만 사실 따지고 보면은 거리를 말할 수 없는 남입니다. 그거를 인정하면은 가족 간에 아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도 했죠, 저번 시간에. 상경여빈, 서로 상자,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빈자, 같을 여자, 손님과 같이 해라. 이 말은 서로 공경하기를 손님 대하듯이 하라. 손님은 남이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라, 우리 식구가 아니라 남인데, 남을 대접할 때는 아주 공경스럽게 해요. 참 이상하게. 내 식구를 대할 때는 소홀히 대하고. 여러분,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대할 때 그저 뭐 늘 옆에 있는
별 의미 없는, 이렇게는 생각 안 해야 되겠죠. 또 거꾸로 형제지간에도 그렇고 부모도 저건 내 자식으로만 끝날 게 아니고 나한테 온 귀한 손님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뭐 서로 뭐가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서로 귀한 존재인데. 자, 상경여빈 평생 유념해 두기 바랍니다. 이 노래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 세대에서는 좀 알려진 아주 유명한 노래죠. 또 이 가수도 하춘화라고 아주 유명한 가수고. 자, 뛰어놀던 병아리 한 쌍을 보았지. 어째서 이 몸이 늙어서 몸보신 하려고 먹었지. 잘했어 그러게 내 영감이라지. 마누라, 왜 그래요? 오양간 매여놓은 얼룩이 황소를 보았나? 보았죠. 어쨌나 진정치 뽕오라비 장가들 미천에 주었지.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맘 가지.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스울 수도 있는 그런 노래인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주례를 설 때, 주례사라고 있습니다. 주례가 하는 말씀인데, 그때 내가 그 예식장 직원하고 짜고 내가 주례사 할 때 사인을 주면은 이 노래를 틀어주시오 했어요. 이 노래가 나와서 한참 듣고 선생님이 부부지간에 이 노래 가사 들으면 어떻습니까? 어떤 일을 해도 잘했군, 잘했어, 당신이 잘했어, 최고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부부가 되면은 이러쿵저러쿵 따지기 전에 잘했다, 당신이 정말 잘 판단해서 잘했다, 잘했어, 이렇게 얘기하고 살아라, 이렇게 주례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예식이 끝나고 이제 그 피로연에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제자들이 선생님이 그걸 참 좋았다고 하면서, 처음에는 뭐 방송 사고인 줄 알았다고, 주례사 하는데 갑자기 노래가 흘러나와갖고 이건 뭐 주최 측의 실수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던데, 아주 기억에 남는 그런 주례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틀어주고 이 노래를 해석한 이유는 이겁니다. 잘 보세요. 의인불용, 용인불용,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 의심할 의자고, 용자는 쓸 용자입니다. 사용한다. 의심, 사용. 의인, 사람을 의심하면은 쓰지도 말고, 사람을 썼다 하면 용인, 사람을 쓰면 의심하지 마라. 어떻습니까? 서로 의심하면은 결혼하지 말아야죠. 또 결혼했다 하면 남편과 아내로 서로 맺어졌다면 의심할 게 뭐가 있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네는 너희 제자인데, 그때 너희 제자, 너희 부부는 결혼을 이렇게 하게 됐으면은 의심하지 말고 100%, 200% 믿고 서로를 따르고 그렇게 사랑을 해라, 이런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 않죠? 살다 보면은 이제 이게 깨지기 쉬운데, 깨진 것을 다시 붙이면 깨지기 전보다 더 단단해진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부부의 연을 맺는 그런 그 결혼을 해서도 이 말을 기억하기 바라고, 지금 당장이라도 부모님들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에는 뭐 더더구나 의심하면 안 되죠. 서로를
나를 사랑하시는 부모님, 이렇게 또 내 자식은 뭐 잘 해나가겠지, 자기의 원기가 있는데, 이렇게 각각의 그 영혼을, 그 존재를 믿는,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존중감, 공경감을 갖는다면은 이 가족 간의 도리는 뭐 저절로 지켜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 노래 한번 오늘 저녁이나 언제라도 가족 간에 한번 들어보기 바랍니다. 123쪽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싸울 일이 없다. 잘못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역설적인 거죠. 누가 잘못했다는 겁니까? 다 내 잘못이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잘못한 사람들만 모여있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 이것 또한 지혜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다음부터는 124쪽부터는 여러 가지 가족들 간의 도리를 지켜야 되고, 또 잘 지킬 방법에 대해서 또 잘 써 있습니다. 오늘은 주제가 효가 뭐냐, 또 가족 사이의 도리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이 얘기를 중심으로 얘기했는데, 새겨 듣기 바라고. 이 밑에 있는 오늘의 과제는 상당히 중요한 과제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한 학기간의 그 도덕의 그런 그 수행을, 도덕의 그 성적을 말하는 그런 과제니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오늘 강의를 잘 들었으면 100점 맞을 수 있는 그런 그런 문제니까 꼭 바르게 써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주, 그 다음 주 또 같이 만나겠습니다.